수학탐정입니다. 오늘은 질문이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. 질문 주신 내용이 수학 경시 문제나 고난이도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생각보다 잘 안 되나 봐요. 질문 주신 분은 제가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나름 수학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경시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경시 문제 대비를 할 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평범한 정규 교육 과정부터 점검을 하라.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해요. 말은 쉬운데 이거를 잘 안 지키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, 그러니까 결국은 1번은 이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. 내가 과연 정확하게 풀리는지, 많은 문제가, 그리고 빠르게 풀리는지,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지를 꼭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되고, 제 나름대로는 성취도를 적어도 90%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.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95%, 20문제가 있으면은 19문제 이상을 제한된 시간 내에 풀리는지, 저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분에 한 문제, 1분 이내죠, 사실은. 1분 이내에 한 문제가 정확하게 빠르게 풀리는지, 만약 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은 경시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손해라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액인데요. 요거는 상위권 학생들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, 내 수학 실력이 이제 상위권이에요. 전교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것은 금지합니다. 그러니까 경시 공부를 하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1번이 안 된 상태에서 경시 공부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과, 그리고 이제 1번이 채워졌을 때 이제는 경시 공부만 해야지 하고 해서 학교 수학 책을 아예 덮어버리면은 학교 수학 감각이 약해지고 시험 문제를 괜히 뺑뺑 둘러가서 그 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1번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난 경시책만 순수하게 보는 것은,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. 제가 이 비율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실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? 지금 경시 수학의 비중이 높아지는데요. 경시 초고수라고 하더라도 그 평소에는 평범한 수학 있죠? 그 문제를 풀면서 경시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. 꼭 이 비율을 지킬 필요는 없고요. 이거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실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경시 수학의 비중을 좀 높여도 된다는 것 뿐이지,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시에 아주 초고수쯤 되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조금만 훑어봐도 다 아는 정도니까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들어드리면, 왜 전문 서커스들은 이제 그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그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그런 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가가 그 견딜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되시죠? 뭐 차력사라든지 아니면 서커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전문가만이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
그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만 경시 수학을 이만큼 공부를 해도 학교 수학은 좀 비중을 줄여도 그 공부가 무너지지 않는다.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. 요걸 염두에 두시고, 그리고 3번 경시 공부는요, 뇌를 진짜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. 요게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,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. 전두엽과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. 경시를 잘하고 영재고 다니는 학생들은 이 전두엽을 활용을 잘하고,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 주로 편도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편도체가 전두엽을 지배하기는 아주 쉬운데, 전두엽의 영향으로 이렇게 편도체를 지배하는 경우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.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보통 왜 그 경시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이 전두엽의 의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, 보통 평범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편도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, 고난이도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. 번호 매기는 거를 좋아해서, 제가 ABCD 이 5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두엽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, 영재고나 수학 경시에서 막 입상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A 그룹에 속한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, B 그룹에 속한 다른 성격들의 문제가 몇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. 1번 더블 프라임, 2번 더블 프라임. 이거 학습 용어로는 첨킹이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,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묶여져서 같은 성격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. 이 그룹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를 잘 할 줄 아는 애들이 더우니까 고난이도 푸는 학생이 적겠죠. 자, 요거를 이제 전두엽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편도체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두엽의 그 활동을 억제하는 학생들은 이 수학 문제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. 이렇게 좀, 그러니까 전두엽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같은 성격끼리 이렇게 문제를 묶어서 처리하는, 그러니까 약간 집중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같은 성격끼리. 그리고 때로는 이 수학 문제 그룹과 그룹끼리도 이 그룹에 있는 거랑 이 그룹에 있는 거랑 이 그룹에 있는 수학 문제와 C 그룹에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네. 자, 어떤 또 다른 그룹에 있는 수학 문제랑 엮여 있네.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다 한 통속이네. 자, 이런 식으로 참킹뿐만 아니라 정리와 연결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내는지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추출해낼 줄. 말이 좀 어렵나요? 그러니까 수많은 수학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하고 관련된 거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줄. 말은 좀 어렵지만 좀 이해는 되실 거라 봅니다. 그럼 평범한 대다수의 학생들은
이게 일단은 분산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연결고리가 이게 끊겨 있는 게 보통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시 공부는 뇌를 초고도로 효율적으로 쓸 줄 안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고요.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대개 이 편도체가 감정적이거든요. 감정적인 거니까 양을 자꾸 늘려야 될 것 같은 불안 심리에서 시작되는 요걸로 인해서 뭔가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는 남지 않는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요 점에 맞추어서 학생님이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또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